미국의 2022년 12월 C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2022년부터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을 지속해서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2%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준금리는 계속 올리겠다라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지수를 투자자들은 눈여겨보고 있었죠. 저도 2022년 5월부터 CPI 지수를 지속적으로 트래킹해 왔었는데요. 2022년 6월에 CPI 지수가 9% 최고점을 찍었을 때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나 할까? 그런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과연 2022년의 마지막을 장식한 12월의 CPI 지수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막 발표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몇 %였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는 몇 %나 올라갈지 전문가들의 예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2022년 12월 CPI 발표 내용과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얼마나 인상을 했고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2월 1일 FOMC 미팅 이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 인상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12월 CPI 지수는 전년 대비해서는 6.5% 상승했어요. 전망치도 동일했기 때문에 부합하는 결과였고, 전월 대비해서는 0.1% 하락했는데 이것 또한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전월 대비 부분인데 0.1% 하락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월 대비 0.1% 하락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근원 CPI인데요. 근원 CPI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근원 CPI를 보면 전년 대비 5.7% 상승,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0.3% 상승했고 모두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CPI와 근원 CPI 모두 2022년 6월에 CPI 지수가 9%로 최고점을 찍었었고요. 점차적으로 그 이후부터 하락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월에 발표된 2022년 12월의 CPI 지수가 굉장히 좀 크게 여기서 뚝 떨어진 모양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CPI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는 부분인데요.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푸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0.3% 상승했고, 근데 에너지에서 마이너스 4.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솔린이 9.4% 하락, 그리고 퓨얼 오일이 16.6% 하락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고차나 트럭 여기서 마이너스 2.5%를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무난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인 그런 하락폭은 에너지 섹터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등했다가 이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정상범주로 어느 정도 돌아간다면 더 이상 CPI 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에너지가 이제 슬슬 제자리를 다 찾아갔기 때문에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에 발표될 CPI 지수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CPI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근원 CPI도 어쨌든 예상치에 부합하는 5.7%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위원 중에 한 명은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완전하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연준에서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30 산업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0%대의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이죠. 12월에 11월에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는 나스닥은 1% 정도 상승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상했던 바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숨 고르기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아무래도 1월 31일 그리고 2월 1일에 예정된 FOMC 이후에 발표될 기준금리 인상률, 그리고 1월 말부터 줄지어서 예정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의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좀 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OMC 미팅은 매년 8차례 진행이 되고요. 곧 다가올 FOMC 미팅은 1월 31일과 2월 1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3월, 5월, 6월, 7, 9, 10, 12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할 텐데요. 1월 13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델타, 시티그룹, JP 모건, 그리고 1월 17일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1월 19일에는 소비재 기업인 P&G와 넷플릭스, 그리고 24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버라이즌이나 J&J, 그리고 GE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5일에는 연이어서 AT&T와 테슬라가 예정되어 있고요. 구글과 애플, 디즈니도 2월 초까지 이어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날짜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곳들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1등인 애플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정도일 것 같은데 구정 연휴 마지막 날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쭉 이어서 쉴 틈 없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실적을 좀 더 눈여겨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2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실적 발표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는 FOMC가 끝나는 2월 1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14일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멈추고 빅 스텝인 0.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2월 1일에 발표될 기준금리 인상률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4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12월에는 빅 스텝으로 속도 조절을 시작을 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2월 1일에 좀 더 속도 조절을 해서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FOMC 위원들도 0.25%포인트 인상이 이번에는 적절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 속도 조절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막 발표됐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기존의 3.25%에서 3.5%가 되었고요. 이건 사상 처음으로 7번 연속 금리 인상이 단행된 사례라고 합니다.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이 시점에 4% 기준금리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까지 오른 것이라고 하네요. 거의 15년 만에 맞이한 또 다른 경제 위기 상황임은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놀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상 전에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1.25%였고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다시 1%로 격차를 약간 줄이긴 했지만 미국에서 2월 1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금리차는 다시 1.25%포인트로 벌어지게 되겠지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한국은행은 1.25%포인트 이상의 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은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발표와 그리고 전날 있었던 미국의 CPI 지수 발표, FOMC 위원들의 의견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했을 때 앞으로는 그렇게 극단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 수준이긴 하더라도 몇 차례 더 인상할 것은 거의 자명한 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최고 금리까지는 한 몇 단계 정도 인상은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에서 발표한 12월의 CPI 그리고 거기에 반응한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한 바로 다음날 연이어서 발표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률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끝은 아닐 거라는 게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몇 차례 금리 인상은 좀 더 남아있을 것 같아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 이후 맞이하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안도하고 주식에 뛰어들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우리의 생활에 가장 크게 밀접되어 있는 금리라는 부분과 소비자 물가 이런 부분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더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 부담을 직격탄으로 받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이 상황이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신 경제 뉴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보았고요. 앞으로도 줄지어져 발표될 예정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FOMC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